MBN 종합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경기도 분당에 이어서 파주에서도 LH 간부급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체 위기에 놓인 LH는 고위 간부의 잇따른 부고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물류센터와 사우나발 집단 감염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90명에 달해 500명에 근접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도 시작됩니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3살 여아의 친부가 친모로 확인된 40대 여성의 내연남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숨진 여아의 친부가 누군지, 또 다른 아기의 행방 등 모든 것이 미궁 속으로 빠지면서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밤중 서울의 한 재활용 시설에서 불이 나 작업자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수십 명이 대피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후보 등록 전 마지막 주말 일정에 나선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청년층과 간담회를 여는 등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결렬 위기에 처한 야권 단일화 협상에 대해 오세훈 후보는 후보들이 큰 틀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고, 안철수 후보는 야권 승리를 위한 통큰 수용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일 포근한 날씨에 남부지방에서는 벚꽃 등 봄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 등 꽃축제가 줄줄이 취소돼 아쉬움이 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오늘 LH 직원이 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LH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네,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파주 사업본부 직원이었는데요. 오늘 오전 자신이 매입한 토지에 설치한 컨테이너 안에서 주민 신고로 발견됐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농장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LH 파주사업본부 직원 A씨가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인근 주민 신고로 이곳 컨테이너 안에서 발견됐는데 현장에 유서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112로 먼저 들어갔고요. 경찰에서 저희 쪽으로 협조 요청이 들어와서 50대 남성까지는 확인됐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가족과 통화한 뒤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중 부동산 관련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통화를 왔어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 형님 내가 또 뵐게요. 이렇게 하면서 목소리가 따라져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왜 뭔 일 있어? 요새 LH 난리도 아닌데 너 뭐 있어? 그러니까 형 내가 뭐 있어요? 이거 하나뿐이. 지난 2016년 A씨는 이곳 부지를 산 뒤 농막을 지어 주말 농장으로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매입 후 인근의 산업단지와 고속도로 RC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매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도 이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경찰은 아직 내사에 착수하지는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경찰에서 A씨와 접촉하거나 연락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LH는 일단 고위 간부의 부고 소식에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조직의 개혁을 넘어서 해체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불안감도 큽니다. 또 LH 사장의 공백 사태도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숨진 채 발견된 직원이 근무했던 경기도 파주의 LH 파주사업본부입니다. 주말이라 오가는 사람 없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수선한 LH는 잇단 동료들의 부고 소식에 더욱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직원들도 전체적으로는 충격이 크고 참담한 심정이고 모두들 이제 자중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성할 것도 반성을 하고. 개혁을 넘어 해체까지 거론되면서 적잖은 직원들이 동요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직원의 비위에 조직 전체가 투기 집단으로 매도되는 데 대한 안타까움도 전해집니다. 정치권에서는 기능 조정이다, 해체다, 열심히 일하던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힘들죠. 그렇다고 누구를 원망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하지만 이번 사태를 수습할 LH 수장의 공백은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국토부가 임명 절차를 진행 중이었지만 임원 추천위원회에 재추천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엄중한 사태에 대응할 적격자가 없다는 판단에 섭니다. 차기 사장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수십억대 부동산 자산가여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아예 LH를 먼저 개혁하고 환골탈태한 조직에 차기 사장을 임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최민아입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도 정부는 예정대로 인천 계양 신도시부터 7월 달부터 사전 청약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투기 의혹 이후에 원주민의 반발이 더 거세져서 실제 제때 입주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문영 기자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770명의 인원을 총동원하는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인천 계양구의 한자리에서 부모 세대부터 무려 60여년간 농사를 지어온 홍양숙 씨. 인근에 지어진 아파트에 수로가 막혀 논 대신 밭으로 바꿨는데 이젠 나가야 할 처지입니다. 보상금 3.3제곱미터당 120만 원으로는 옮겨갈 곳을 찾기가 역부족입니다. LH 직원 투기 논란을 듣고는 더 속 터집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그대로 또 농사 짓는 땅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가 건물 지을 수 있는 근린상가 땅을 얻게 되고 그다음에 아파트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떤 그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정부는 LH의 투기 의혹과 관계없이 오는 7월 예정대로 인천 계양에 대한 사전 청약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7월로 예정된 제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도 향후 관련 조사와 수사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토지 보상이 이미 절반 가까이 진행됐고 나머지도 강제 수용 절차에 들어가 있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겁니다. 하지만 토지주들의 3기 신도시 전면 철회 요구에 보상 절차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또 이곳 계양 일대에선 삼국시대와 고려 조선시대 유물이 다수 발견돼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3기 신도시 지역은 보상 협의가 시작되지 않았거나 지구 지정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본 청약과 입주까지는 첩첩산중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 것입니다. 오지혜 기자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기자, 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LH 직원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는 거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건데요. 네, 그래서 일단 LH 측에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숨진 채 발견된 LH 현직 직원은 50대 차장급입니다. 이 사람은 파주 지역 본부에서 한 택지지구의 전기통신 감독자였는데요. 네. 다시 말해 보상 업무는 맡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 직원이 매입한 토지 주변에 개발이 진행 중이고 또 예정이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가 아니었는지 또 LH 내에선 개발 정보가 공공연하게 공유되는 건 아닌지 이런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 걸려서 그렇지. 아니 뭐 생선이 있는데 안 먹을 고양이가 어디 있겠어요. 네, 어제 숨진 분당의 LH 간부도 합동조사단의 내사 대상도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간부가 직원들의 투기 연루 의혹에 도대체 어떤 부분을 책임져야 했을까 이런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의혹이 커지다 보니까 여권에서는 이제 특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근데 야권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고요. 네. 오늘도 보니까 신경전이 계속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야당은 지금 특검이 나설 때가 아니다. 지금은 특검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연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가능한 검찰 수사부터 진행하다가 특검이 출범하면 그간의 수사 내용을 이첩하면 될 일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특검은 선거용 시간 벌기 쇼라고 비판했습니다. 특검은 포크레인을 못 쓰게 하고 삽질하겠다는 의도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그러자 특검을 최초 제안했던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특검과 전수조사 이런 거부에 대해 도둑이 재발전인 거 아니냐 이렇게 맞받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에서만 수사하는 그 자체가
국민들한테 저는 신뢰를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특검을 중립적인 인사로 세우고 다 오늘 나온 그 입장들인 거죠?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특이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건데요. 네. 시민 안철수입니다. 이런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윤석열 전 총장의 마음을 담았다며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왜 개인 SNS에 올리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요. 답이 글에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와도 대화를 안 하니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이런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 이렇게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네. LH 사태는 뭐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고요. 정치권은 신경전을 펼치고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주택 공급 대책인 그 3기 신도시 계획인데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회의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사의는 일단 수용했지만 이사 부동산 대책의 기초 작업을 마무리하라고 지시했죠. 청와대는 또 이달 임시국회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등 입법 작업이 어느 정도 되고 또 다음 달 3기 신도시 부지 윤곽에 대해 추가 발표를 염두에 둔 계산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시한부 장관이 된 건데 추진 동력을 이미 잃은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도 이미 4월 재보선 전에 변 장관이 교체될 거라는 말이 공공연히 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뭐 시한부 장관이라고 하고, 근데 또 LH 그 사장 자료 지금 공소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러다 보면 이제 3기 신도시 추진력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일 것 같은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게다가 악재는 또 있습니다. 앞서 기사에서도 보셨지만 보상에 불만을 갖고 있는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전국적으로 16개 투기 의혹에 대해 현재 100여 명을 상대로 조사할 예정인데요. 또 다른 비리들이 드러난다면 신도시 개발 계획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혼란과 피해는 국민들에게만 돌아가는 셈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일단 실태 파악이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 추적 오지혜 기자였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확산세가 계속되며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500명에 근접했습니다. 물류센터와 목욕탕 등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아서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재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물류센터입니다. 이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직원 4명과 원청업체 직원 등 모두 1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1일 외국인 직원 2명이 확진된 이후 전수검사 과정에서 추가 확진자가 확인된 건데 직원만 250명이 넘게 있어 추가 확산 우려가 큽니다. 경남 진주 목욕탕발 코로나19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600명 정도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오늘 하루만 40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모두 13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오한과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는 전파자가 검사도 받지 않고 6일간 해당 목욕탕을 이용하면서 확산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목욕탕 방문자와 가까운 가족 위주로 지금 확진되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주를 벗어난 타 지역의 확진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집단 감염으로 인한 N차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 하루 49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138명, 경기 160명 등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고 비수도권에서는 경남이 가장 많았습니다. 현재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한 방역당국은 개개인의 주의를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보름째, 누적 접종자 수가 58만 명을 넘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65세 이상 일반인도 접종에 들어가는데요.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다음 날인 27일 화이자 백신 첫 접종을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0시 기준 백신 접종자는 58만 3,658명으로 우선 접종 대상자 가운데 74%가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국내 인구 대비 접종률은 1.12%로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기존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 및 의료진 이외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5살 이상 고령층이 먼저 접종하고 접종 동의를 거쳐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예정입니다. 우려했던 백신 부작용은 접종 뒤 사망자가 15명입니다. 중증과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80명인데 방역당국은 인과성이 확인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미한 부작용은 8,200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면역 반응이 활발한 젊은 층에서 근육통, 발열 등의 증상이 상당수 나타나서 힘들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백신 접종이 이제 막 시작된 만큼 안심은 금물입니다. 지난 1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용인시 수지구의 요양원에선 직원 2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이 감염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백신을 맞아도 2주 뒤 방어 효과를 볼 수 있고 접종률이 높지 않으면 집단 면역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의 온수에서 페놀이 검출됐는데도 몇 달째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참다 못한 주민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페놀은 인체에 흡수될 경우 사망에 이르게도 할 수 있는 유독물질입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아기들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35년 된 통 교체해야 합니다. 꼭 해야 합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앞에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아파트 온수에서 페놀이 나오는데도 물탱크 교체가 되지 않아 거리로 나선 겁니다. 페놀이 검출된 지 3달이 넘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자 시민들은 결국 시위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문제가 된 온수 탱크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최근 열린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선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교체 비용을 함부로 썼다가는 민원이나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사비를 털어 필터를 설치해야만 했습니다. 아파트 온수 탱크 중 일부에서 검출된 페놀은 0.039mg으로 기준치의 8배가 넘는데 페놀은 장애는 물론 유산,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불안하고 무섭더라고요. 가려움증이 심해져서 한 30분씩, 막 1시간씩 이렇게 긁다가 자고 너무 괴로워하고 끙끙대면서 많이 화나죠. 아파트 측은 온수 탱크를 곧 교체하겠다면서도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때에서 절차를 밟아서 하자 그거거든요. 일단 4월 말이나 5초나 공사가 그때쯤 진행. 아파트 내부 배관의 일인 만큼 지자체의 개입도 사실상 힘든 상황. 주민들의 걱정만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경북 구미시에서 숨진 3살 여아 사건이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애초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여성이 아닌 해당 여성의 어머니가 아이의 친모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경찰이 친부 찾기에 나섰습니다. 근데 현 남편부터 내연남으로 의심되는 남성들까지 모두 DNA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친부는 누굴까요? 이수아 기자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셜록 홈즈도 울고 갈 혼란의 사건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경찰은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 A씨의 내연남을 찾아 DNA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 역시 숨진 아이의 친부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A씨의 현 남편과 내연남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남성의 DNA도 대조했지만 모두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해 자신의 딸과 외손녀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여아의 친부가 가담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은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고요. 본인 아이가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 A씨는 숨진 여아와 바꿔치기 된 다른 아이의 행방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A씨 주변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우선 친부 신병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구미 3살 여아 사망 사건 갈수록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국부의 강세현 기자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현 기자. 네. 우선 이 사건 많은 시청자들께서 기사를 접해서 알고 계십니다만 간단히 좀 요약을 좀 해볼까요? 네, 지난달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친모로 알려졌던 20대 여성을 체포했는데요. 수사가 진행되며 믿기 어려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숨진 아이의 친모가 20대 여성이 아니라 이 여성의 어머니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경찰은 그래서 곧바로 이 50대 여성을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네, 약취 혐의로 체포가 됐고 또 영장 발부돼서 이제 구속이 된 상태 아니에요? 네네네. 약취 혐의라는 게 뭐예요? 풀어서 얘기하면. 네, 그 미성년자 약취는 미성년자를 빼돌려 자신의 지배 아래에 두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경우 딸의 아이를 의사와 상관없이 빼돌려 방치했기 때문에 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아, 그래서 약취 혐의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 국민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지금 핵심이 한 가지가 이거예요. 친아버지가 누구냐. 이거 아직 안 밝혀졌잖아요. 네, 한마디로 오리무중입니다. 원래 이 여성과 긴밀한 사이로 알려진 40대 남성이 숨진 아이의 친부로 지목됐습니다. 처음엔 그랬죠. 네, 하지만 DNA 검사 결과 친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죠. 경찰은 다른 남성 1명과 남편도 DNA 검사를 했는데 역시나 친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3명이나 DNA 검사를 했는데 모두가 친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인데요. 친부가 밝혀져야 여러 가지 의문이 풀릴 수 있는 만큼 경찰은 친부를 찾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말입니다. 이 친모의 이 산부인과 기록이, 의료 기록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산했다는 병원을 찾는 것도 힘들지만 그 전에 10달 동안 의료 기록이 전혀 없다. 이게 사실이에요? 네, 보통 그 임신을 하면 여러 가지 검사나 진단을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임신과 관련된 의료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임신 여부를 확인하거나 초음파 검사를 한 기록조차 없는 겁니다. 네. 10달간 의료기관의 도움 없이 출산을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경찰은 명의도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명의도용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타인의 건강보험을 도용해 병원을 이용했다는 건데요. 또 출산은 집이나 조선원에서 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데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듣고 보니까 더 혼란스럽습니다. 네. 그러면 그 50대 여성이 낳은 그 딸은 이제 사망한 거 상태고, 그러면 그 딸 20대 여성이 낳은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것도 미스테리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점이 가장 경찰이 주력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바꾼 혐의를 받는 여성이 숨진 아이는 자신의 딸이 아니라며 출산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여성이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속도가 나지 않는 겁니다. 경찰은 입양이나 사명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네. 자, 그러면 나머지 의문점은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우선 50대 여성이 임신 사실을 어떻게 숨겼는지가 의문입니다. 이 여성은 남편과 함께 빌라에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연 임신 사실을 남편도 모를 수가 있나, 이 점이 의문으로 제기됩니다. 또 딸인 20대 여성이 정말로 동생을 자신의 딸인 줄 알고 키웠는지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네, 참 이런 사건도 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수사하는 경찰도 상당히 헷갈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경찰 수사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네, 두 아이는 2018년에 태어났는데요. 3살여의 출생신고서를 빼고는 남아있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네, 50대 여성의 출산 기록도 없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다른 기록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50대 여성이나 가족의 증언이 진실을 밝히는 데 가장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출산을 도와준 조력자나 주변인의 증언을 확보해도 힘쓸 방침입니다. 네, 경찰에서는 이 조력자나 주변인에 대한 증언을 지금 당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자, 수사를 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지고 있어서 이 사건을 지켜보고 계신 시청자들께서도 매우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좀 진상이 밝혀지고 사라진 아이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강세영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한밤중 서울 구로의 재활용 시설에서 불이 나 작업자들이 대피했고요. 서울 시내 호텔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수십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김지영 기자가 모았습니다. 시뻘건 화염과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연기 속을 뚫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불길을 잡습니다. 한밤중 서울의 한 폐기물 재활용 시설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작업자 13명이 긴급 대피하고 2명이 구조됐습니다. 불은 5시간이 다 돼서야 꺼졌는데 소방당국은 지하에 쌓아놓은 재활용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텔 건물이 연기로 휩싸였습니다. 연기로 가득 찬 지하 주차장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불에 탄 종이와 의자 등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의 한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호텔 직원과 투숙객 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불은 1시간 30분 만에 꺼졌고 화상과 연기 흡입 등으로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상자 등이 쌓인 지하주차장 재활용품 정리장소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인쇄 공장에서도 불이 나 1,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오는 19일에 서울시장 후보 등록이 마감되는데요. 마지막 주말을 맞아서 여야 후보들은 청년들을 만나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후보 간 야권 단일화는 실무 협상부터 어려운 상황인데 두 후보는 해결을 자신했습니다. 황재환 기자입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로 20, 30대가 함께 거주하는 서울의 한 청년 주택을 찾아 청년층 공약을 설명했습니다. 청년 모두를 위해서는 월세 20만 원 지원 정책, 이것을 좀 더 확대하겠다. 역시 10대, 20대 시민을 만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청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고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디지털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정치를 시작하고 지금도 그때 초심 변함이 없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중도 개혁 보수 단체의 발족식을 찾아 표밭을 다졌습니다. 박 후보와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가 단일화를 위한 첫 토론회를 연 가운데 오 후보와 안 후보 간 야권 단일화는 실무 협상부터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안 후보는 큰 당이 작은 당을 너무 내몰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도 불리하더라도 수용할 건 하겠다고 말했고 오 후보도 직접 대화하겠다며 지지자 안심시키게 나섰습니다. 협상이 경색되면 저희 후보들이 큰 틀에서 물꼬를 트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안 후보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제안한 회동 자리에서 현재 쟁점인 토론회 횟수와 여론조사 방식이 합의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SNS를 통해서 경남 양산 사저부지 의혹 제기를 직접 반박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국민의힘의 강한 비판에 민주당은 대통령을 엄호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야권의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의혹 제기에 SNS를 통해 직접 반박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 하루 만에 댓글이 10,000개 넘게 달릴 정도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재원, 이준석 등 야권 인사들도 직접 댓글을 달고 국민께 하는 말씀치고는 심하다며 문 대통령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감정조절 장애 증상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좀스러운 해명이라며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감정적 분노를 거두고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소상히 설명하면 될 일입니다. 대통령의 말대로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야당의 공세에 여당은 문 대통령 엄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갖은 공격을 퍼부었던 아방궁 사저 논란이 희대의 총국으로 기억되고 있음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국회가 대통령 뒷조사하는 흥신소가 아니라며 치졸한 행태를 멈추라고 비판했고 홍영표 의원은 문 대통령을 향해 국민들이 그리 쉽게 속지 않는다며 염려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남녘부터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봄의 전령사하면 매화 아니겠습니까? 네, 매화는 물론이고요. 목련과 벚꽃까지 봄꽃들이 봄 소식을 안고서 신나게 북상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KTX로 대전을 다녔는데 네. 대전만 가도 말이죠. 목련 꽃봉오리가 이말 금방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럼 며칠 뒤면 서울까지 봄 소식이 오겠네요.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근데 봄꽃 축제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못 하겠네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취소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그냥 봄꽃은 화면으로 대신하고 내년부터 마음껏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의 간절한 바람인데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취재해 왔습니다. 살랑이는 봄바람을 타고 분홍색 벚꽃이 한들거립니다. 다른 벚나무들도 금방이라도 꽃망울을 터뜨릴 기세입니다. 이곳 남부지방의 낙교는 연일 15도 안팎의 포근한 날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봄의 상징인 벚꽃이 이곳저곳에서 피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이달 말 예정됐던 전국 최대 봄꽃 축제인 진해군항제는 열리지 않습니다. 2년 연속 취소에 상인들은 내같합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영 매출이 영 없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할 수 없고 다 이겨내셔야 되고 어렵지만은 용기 냈으면 좋겠어요. 지난해처럼 벚꽃 명소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길목을 막는 일은 없습니다. 전면 통제 대신 자율 방역을 택한 거지만 주민들의 걱정은 큽니다. 아예 막 폐쇄를 했으면 안 오는 게 낫다만. 시국이 이랬는데 자꾸 사람 주고 사는데 구경 거기 뭔데. 안 왔으면 좋겠다. 서울 여의도 벚꽃축제와 전남 광양 매화축제 등 전국에 걸친 봄꽃축제 대부분이 취소되면서 상충객들의 아쉬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고 외출 자제를 요청했지만 오늘 저희 취재기자가 다녀보니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미세먼지 탓에 실내 시설을 찾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강재묵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명동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거리에는 외출 나온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불과 12월 초 주말 저녁 텅 비어있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외출 나온 시민들은 코로나19와 미세먼지 탓에 마스크로 코와 입을 꼭 가리고 거닙니다. 백화점을 찾는 사람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아직은 겨울옷을 입고 있지만 봄 상품을 둘러보려 온 매장을 찾습니다. 모처럼 주말이지만 미세먼지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실내를 찾는 발길이 늘었습니다. 이제 좀 날씨도 풀리고 봄 되고 꽃도 나고 이러는데 날씨도 미세먼지도 많고 코로나 때문에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답답한 점이 많죠.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방역당국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이달 28일까지 2주 연장했습니다. 이동량 증가에도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외출 나온 시민들은 방역 지침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여자 프로배구 GS칼텍스가 12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올 시즌 배구 여자 김연경이 합류하면서 강력 우승 후보였던 흥국생명은 쌍둥이 자매 학폭 논란으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올 시즌 흥국생명의 시작은 팬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의 이재영, 다영 쌍둥이 자매 조합으로 어차피 우승은 흥국생명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우승을 목표로 팀도 준비를 할 거고 저도 준비를 할 거기 때문에 우승에 대한 건 당연히 목표를 잡을 거고. 개막과 함께 내리 10연승을 달리며 스스로 흥벤저스임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웨인 루시아의 부상과 쌍둥이 자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내리막길이 시작됐습니다. 주전 선수들의 공백과 웨인 브루너의 부진 속에 에이스 김연경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국 시즌 마지막 경기마저 인삼공사에 0대3 완패를 당하며 정규리그 우승을 GS칼텍스에 내주게 됐습니다. 흥국생명을 제치고 12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지은 GS칼텍스는 이제 역대 세 번째 챔피언 결정전 우승에 도전합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와 호주의 중국 견제 협의체로 평가받는 쿼드 4개국이 첫 정상회담을 화상으로 열고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증진과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4개국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주말인 오늘 포근한 날씨에 봄 기운 가득했지만 대기질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대기가 정체된 데다가 국외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모레까지는 공기질이 탁하겠는데요. 내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남부 내륙 곳곳에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이어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은 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1도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겉옷을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껑충 뛰어 올랐다가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는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지표면 부근으로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밤부터 오전 사이에는 안개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남부 내륙 곳곳에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나타나겠고요. 낮 동안에는 짙은 연무로 남아있겠습니다. 휴일인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가 15도, 대구는 16도까지 올라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평년보다는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한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15도 안팎의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속으로는요, 영상 취재부 김현석 기자가 멀리 제주도에 가서 촬영을 해왔습니다. 제주도 어디예요? 바로 중문 엉덕물 계곡의 만발한 유채꽃입니다. 엉덕물 계곡. 네. 큰 바위가 많고 지형이 험준해서요. 짐승도 물 마시러 왔다가 엉덩이만 들이밀고 볼일만 보고 간다고 해서 엉덕물이라고 합니다. 엉덕물 계곡. 네. 재밌네요, 아주. 저 유채꽃이 너무 예뻐서 동물 엉덩이도 가려줄 것 같지 않으세요? 멋진 해석입니다. 자, MBN 조언 뉴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